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하천 곳곳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내교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예린 기자, 지금 있는 곳이 탄천이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탄천인데요.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고 산책로는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오전 1시 반 기준 탄천 국내교의 수위는 2.6m로 홍수 경보 수위인 5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는 이미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 경안교에는 어제 오전 1시부터 홍수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여주시 흥천대교와 평택시 동현교에도 어제 새벽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대곡교 등 수도권 5곳에도 홍수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사이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도심 지하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도 언제든 범람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제 종일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는데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제부터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청은 경기도에 이미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하산훈 터널에선 토사가 유출되면서 하행선 일부 구간 통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루 넘게 이어진 비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 국내교에서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이 시각 서울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발당댐 방류량 증가로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 등 통제된 도로들이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한솔 기자, 현재 서울시 도로 통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 호우 피해로 인한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 수위 상승으로 오늘 0시부터 서울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모두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또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어젯밤 10시 20분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통행이 재개됐던 동부간선도로도 다시 통제됐습니다. 중랑천 수위 상승으로 어제 오후 6시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고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에서 성동 분기점 양방향도 도로 침수로 어제 오후 6시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반포대로 잠수교 양방향, 노들로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성산대교 방향, 노들로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등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서울시는 오늘도 출퇴근 시간에 버스와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합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버스 운행을 늘리고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에 5, 6, 7호선을 8차례, 신림선 2차례 등 10차례 증해 운행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출근 시간에 9호선 염창에서 동작역까지 이용객이 많아 혼잡하고 또 4호선 한성대 입구에서 해와, 2호선 사당에서 방배 등 구간도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강원 내륙에서도 사흘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래프팅 사고 등으로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원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탁균 기자, 강원도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이 되면서 홍천과 양구 등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시간당 30에서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원주천 주변에서도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원주와 횡성, 평창, 홍천, 인제, 속초와 양양 등 7개 시군과 북부 산지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춘천 등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의 양은 홍천 시동이 330.5mm로 가장 많고 횡성 청일이 319,
춘천 남이섬 254.5mm 등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산사태가 나 주택 한 채를 덮쳤습니다. 이곳에 살던 70대 주민이 흙더미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평창군 용평면에선 펜션에 놀러왔던 50대 남성이 계곡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에 혼자 산책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화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월 동강에선 래프팅 사고도 있었습니다. 단체로 보트를 타던 관광객들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군 갑천면 도로 등에서 토사가 유출돼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구름대가 중남부 지역을 오가면서 강원도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자치단체마다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댐과 의암댐 등 한강 상류수계 댐들도 잇따라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양강댐도 2년여 만에 수문을 열고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천에서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머물던 강한 비구름이 서서히 남하하고 있습니다. 밤새 경기 남부를 거쳐 충청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충청 지역에는 최고 35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재 기자, 이 시각 현재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당진의 면천나들목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충남 지역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남 당진과 태안, 서산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도로에 물이 고여 차가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있는 모습을 한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은 홍수 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교 모습입니다. 이 북한강의 상류인 홍천강인데요. 이곳에는 현재 시간당 30mm 정도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물의 유속이 아주 빠르고요. 이 물살도 매우 거센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5.1m이고 수위가 계속 상승 중인데 이 홍수 심각 단계인 6.5m까지는 1.4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지역에 가장 비가 많이 오고 있나요? 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영역이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쏟아내는 비구름입니다. 이 어제 오전 한때 서해상으로부터 유입된 강한 비구름대는 수도권 남부와 충청 북부에 많은 비를 내렸는데요. 이 오후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 장마 전선이 경기 북부와 강원도까지 북상을 해서 지금 강한 비를 쏟아냈습니다. 현재는 비구름대가 다시 남하해서 경기 남부와 충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1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평택에 시간당 30mm 정도의 비가, 충남 태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주로 어디에 또 언제까지 비가 내리나요? 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충청 북부까지 내려간 장마 전선은 서서히 구축이 더 아래로 남하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비를 뿌리겠고요. 오후부터는 호남 등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겠습니다. 이 반면 수도권은 비가 일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권에 최대 3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등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는 100에서 3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누적되는 비에 침수나 산사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8일 밤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인명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사망자만 9명으로 집계됐고 빗물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도 6명에 달합니다. 이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젯밤 35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서울 서초구 일대. 차들이 멈춰서고 뒤엉킬 정도로 거센 물살이 도로를 휩쓸었습니다. 차들이 진입을 해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엉켜서 완전히 교통은 마비됐고. 이러다 보니 인근 건물에서도 침수가 속출했습니다.
지하 4층까지 물이 들어찬 이 상가에선 시민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을 퍼내는 데만 사나흘 걸릴 것으로 보여 수색 구조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공장 근처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직원 기숙사로 쓰이던 컨테이너를 덮쳤습니다. 노동자 한 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즐겁게 같이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신 것 같아서.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전기에 노출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작업 도중 나무 사이에 걸린 전선을 접촉해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천에서 오고 한 10명 오신 것 같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무도 자르고 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이 오고 그랬어요. 시간당 100mm 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광주에선 쏟아진 토사가 버스 정류장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렸습니다. 차를 기다리던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반지하 주택에 살던 주민들이 불어난 물에 갇혀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이번 폭우에는 특히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제 서울 동작구에서는 50대 여성이 침수된 집에 되돌아가다 숨졌고 관악구 반지하방에선 장애인을 포함한 일가족이 차오르는 물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급격하게 물이 차고 피신도 어려워 선제적인 대피가 절실합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보다 1m가량 낮은 위치에 현관이 설치된 반지하 주택. 언제든지 물이 흘러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제 저녁 이 일대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자 이 집도 속수무책으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피신했던 입주민은 반려동물을 구하려고 침수된 방에 다시 들어갔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나왔었는데 그 고양이하고 개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구한다고 들어가다가 못 나와 버렸어. 인근의 다른 반지하 방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주민들이 간신히 대피하긴 했지만 불안은 가시질 않습니다. 지상에 비해 저렴한 반지하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어르신이 갈 데가 없어요. 혼자 살으시고 자식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걱정이에요. 지금은 주인 댁 아드님 어제 모시고 가셔서 거기 잠깐만 계셔요. 이 반지하 방에선 40대 자매와 10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격히 차오르는 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대피를 할 때 문이 잘 열리지 않거나 대피를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침수가 된 상황이어서 피난 자체가 어려운 상황,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침수가 잦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폭우가 예보되는 즉시 대피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를 낳은 또 하나의 위험 요인, 바로 맨홀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역류하는 하수압력에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미처 모르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밑으로 빠져 실종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을 든 남성과 비옷을 입은 여성이 폭우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두 남녀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이내 사라졌습니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다 맨홀에 빠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절로 빠졌고 이렇게 털려다가 남동생까지 두 사람까지 빠지고 끝이에요. 그게 불과 한 몇 초 사이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시간당 120mm가 넘는 폭우로 어른 무릎 높이까지 거리에 물이 찼던 상황. 실종자들은 그 아래 열려있던 맨홀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맨홀은 폭우에 의해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한 힘을 가하지 않고는 열 수 없는 잠금식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시각, 수도권 곳곳에서 물줄기가 맨홀 바깥으로 치솟는 풍경이 목격됐습니다. 이 정도 압력이면 고정된 맨홀 뚜껑도 떨어져 나갈 만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상이 오히려 덜 위험하고 속수무책인 것은 보이지 않게 열려있는 맨홀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도로 밑이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 밑이라든가 공원 밑에 지하 조류조를 만들어서 추가되는 그러한 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죠. 맨홀 사고는 수색,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실종 사고도 본격적인 수색은 여러 시간 뒤 물이 빠지고서야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 관로와 연결된 맨홀은 서울에만 27만 개 넘게 분포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실도 잇따랐습니다. 산 비탈에서 쏟아진 바위와 흙더미에 주택이 쑥대밭이 되고 길이 끊겨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비탈에 바짝 붙은 아파트의 주차장이 토사로 뒤덮이고 주차된 차량에는 흙이 가득합니다. 아파트 복도까지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집안 창문이 깨졌고 장난감 상자와 냉장고 등 살림들이 온통 흙을 뒤집었었습니다. 1층에 이렇게 토사가 밀려 있고 지하실은 2층 세대에서 토사가 들어가고 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흙더미가 쏟아진 곳은 아파트 바로 뒤편에 있는 산입니다. 가드레일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황소리와 함께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람들을 빠르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7층부터 2층까지 두들기면서 이제 대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 거의 다 나왔어요. 소규모 산사태는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100mm 가까이 쏟아진 비에 산 한쪽 면이 잘려나간 듯합니다. 떠내려온 흙과 나무에 전신주가 기울었고 도로도 끊겼습니다. 길목이 막히면서 인근 10여 가구의 발이 묶였습니다. 길이 다 막혀서 소방관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두 분이 걸어서는 오셨는데 사실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 산사태가 덮친 곳에서 LP 가스통이 터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 위험천만한 2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다세대나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았던 아파트들도 이번 폭우에서는 속수무책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잠기고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곳곳에서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촌. 폭우에 떠밀려온 흙더미와 차량들이 2차선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 길을 진입로로 쓰는 2개 단지 420여 세대가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성인 남성이 가까스로 오르내릴 수 있는 상황. 포크레인이 연신 흙을 긁어내지만 언제 길이 뚫릴진 미지수입니다. 제가 여기 한 25년 있었는데요. 처음 겪습니다. 걸어서 왔습니다. 판교의 아파트 주차장. 흙탕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황급히 빠져나가보려 하지만 바깥에서 끊임없이 급류가 밀려듭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도 지하가 온통 잠겼습니다. 물에 노출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며 입주민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물이 넘치는데 전기 충전소가 있는 게 안전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서초구의 아파트에선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승강기 밖으로는 물바다입니다. 빌라 단지 옆 도로는 찻길이 아닌 물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센 물살이 두려워 1층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쯤 수중주택입니다. 현존하는 이만큼 차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는 10개까지 찾고. 공동주택답게 곳곳에서 방지와 복구에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력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지금 엄두를 못 내고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세가지고 내려오니까 위험해가지고. 연일 이어지는 폭우에 이웃끼리도 만나기만 하면 피해 걱정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수도권에 또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리는 비에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연 기자, 이럴 때 산사태 위험이 클 텐데 어떤 곳이 위험합니까? 네, 이미 땅이 물러진 곳이 많은데요. 보시는 곳은 강원도 춘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춘천 분기점 인근 동산 1터널 부근입니다. 1시간 전쯤 촬영된 CCTV 화면인데 비탈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한 개 차로가 차단됐었는데요. 현재는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났지만 이 지역 지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곳 춘천은 현재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밤사이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한번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지역인데 땅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이 최대치라는 의미입니다. 서울은 노원구와 관악구 두 곳에 내려졌고 경기도에는 가평과 의정부, 광명과 군포, 양주와 부천, 양평에 내려졌습니다. 강원도에는 춘천과 평창, 횡성과 원주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지역은 한 단계 낮은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을 포함해서 중부지방 46개 시군구에 내려졌습니다. 이런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미리 대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산사태 위험 징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수도권에 비가 집중되면서 주로 한강 수계에 홍수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도로가 침수됐다면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침수된 지하차도는 반드시 우회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다 물이 차오른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됐다면 차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창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고요. 창문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침착하게 내부에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렸다가 문을 여시면 됩니다. 시동이 꺼졌다면 과감히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 침수도 조심해야 합니다. 침수되긴 쉽지만 대피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집안에 침수가 시작되면 물이 무릎까지 오기 전에 꼭 대피해야 합니다. 물이 쏟아지는 계단에선 슬리퍼 등을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수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택과 상가 2,50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수도권 폭우로 인해 모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15명입니다. 사망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명,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1명입니다. 실종자는 서울에서 4명, 경기도에서 2명이고 부상자 15명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서울 관악구에선 침수로 반지하에 갇혀 있던 40대 2명과 10대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광주와 화성에선 산사태 등으로 모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고 강원 횡성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와 하수구 등에서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신고됐고 경기 광주에선 하천 범람으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침수 피해와 이재민 발생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등에서 주택과 상가 2,579채가 침수됐고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모두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대본은 피해 지역 주택과 상가, 선로 등 응급복구 대상 2,653건 중 2,553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젯밤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한 대피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번 폭우는 서울 강남 일대에 또 한 번 큰 상흔을 남겼습니다. 강남 일대는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가 한동안은 좀 잠잠한 편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5명을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홍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대한 강처럼 변해버린 서울 강남 일대. 과연 이곳이 서울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침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30여 년 전 물난리야 도시 정비가 덜 된 탓이라고 해도 10여 년 전 잦은 침수를 거치며 시행됐던
대규모 방제 사업들이 이렇게 무용함을 드러낸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은 구조적인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는 주변 지역보다 10m 이상 낮은 저지대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고지대인 서초역과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비가 흘러드는 항아리형 지형 구조입니다. 여기에 강남대로 도심개발 과정에서 하수관로에 역경사가 생겨 폭우로 물이 한꺼번에 유입되면 제 속도대로 빠지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남은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심한 데 아닙니까?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좀 과감한 그 관로 정비를 좀 해야 되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물난리가 있었던 2012년 감사원은 하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인재라며 대대적인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적지 않은 치수 사업들이 시행됐지만 이번처럼 기록적인 폭우 상황에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 지역이 처리할 수 있는 유역의 배수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좀 더 많은 정책적인 권한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큰 비가 언제든 또 내릴 수 있는 상황. 도심 치수 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이렇게 서울에 비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 예산을 대폭 삭감해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방 관련 사업이 대부분 완료돼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고 예산 심의 당시 시의회 다수인 민주당의 주도로 추가 삭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축대가 무너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침수까지 발생해 아파트 전체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설프게 작업들은 안 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했지만 서울시가 올해 수방 예산을 대폭 줄여 수해 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5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96억 원, 17% 넘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시성 사업을 하다 보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해 취약 지역 45곳 가운데 40곳에서 개선 사업을 마쳐 관련 예산이 감소 추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이 다수였던 서울시 의회가 240여억 원을 추가로 삭감해 감소폭이 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시간당 100mm 호우에 대비한 5조 원 규모의 시설 개선을 추진했지만 이후 박원순 시장 때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10년 동안 3조 6천여억 원을 들여 시간당 85mm의 호우를 견딜 수 있도록 하수 관거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116mm로 강남역 일대에 굉장히 큰 비가 내렸는데요. 저희가 가진 방제 성능 용량을 초과해서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은 오 시장의 공약 사업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박민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불어난 빗물에 차선은 보이지 않고 지붕만 보이는 차들이 떠다닙니다. 이처럼 폭우가 쏟아질 때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지하차도나 저지대는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갈 때는 에어컨을 끄고 시속 20km 이하로 멈추지 말고 주행해야 합니다. 물길을 빠져나오면 잠시 멈춰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줘야 제동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면 위험합니다. 시동이 꺼지면 다시 걸지 말아야 합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동 못하가 엔진을 계속 기동하게 되면 엔진은 계속 회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은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파손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퀴가 완전히 잠기면 차를 포기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수압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감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젖은 손으로 충전기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충전 장치에는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침수된 차의 주황색 고전압 케이블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에 있는 전원은 상당히 고전압의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접촉을 할 때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젖은 손으로 우리 전기 제품 안 만지는 것처럼 침수된 차량을 옮긴 이후에는 부식을 막기 위해 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경유차는 매연 저감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오일과 냉각수, 연료를 갈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벌써 5,00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 보험사의 손해보상 산정 기준일 텐데요. 정재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운행 중이거나 차를 세워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 차량이 손상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손상 정도를 확인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받습니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량은 폐차 처리되고 차 주인은 시세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습니다. 침수 피해 당시 이 기어봉이나 콘솔박스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다고 봐 폐차 처리 대상이 됩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장장치까지도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수리 금액이 차량가액을 오버할 수 있어서 전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해당 보험사에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고 그 서류를 취득세를 내실 때 함께 내시면 그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금지 구역이나 통제 구역에 차를 세웠거나 창문을 열어둬 물이 들어갔다면 차주의 책임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12개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신고 건수는 약 4,800건, 손해액은 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네, 비구름이 남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때문에 호우특보 현황 많이 바뀌었는데요.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의 호우특보가 해제가 된 곳이 많습니다. 반면에 충청 지역엔 호우특보가 강화된 곳이 더 많은데요.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비구름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많아 보이고요. 강원 영서 지역과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들 시간당 30mm 이상 의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아산 지역엔 시간당 50mm 안팎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주로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강한 비가 더 내리겠고 오늘 오전 중으로는 전북 지역에 오후엔 그 밖에 남부 내륙 지역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는 충청 지역에 최대 35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에도 100에서 최대 300mm 정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지대 지역에서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